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말의 어원 중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 국어사전을 보니까 대부분의 단어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자 공부를 해야 되겠죠. 특히 어릴 때부터 발달 단계에 맞도록 기초 한자를 습득하게 되면 우리말과 글을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과목도 공부를 잘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인성교육의 바탕이 된다고 했습니다. 최근 모 월간지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학부모 75% 이상이 인성교육에 한자 공부는 도움이 된다,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지금은 글로벌 시대, 즉 세계화 시대입니다. 영어권 나라는 더 많지만 인구수로 따지면 이 한자 문화권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화 시대에 한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그 문화유산은 대부분이 한자,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자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오늘은 첫 강의이기 때문에 한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또 이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강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50강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한문 강의를 통해서 한자를 어렵다고 해서 멀리했던 모든 사람, 즉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 한글 자음 모음 24자를 가지고 약 3,000단어 이상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영어도 알파벳 26자를 가지고 약 3,000단어 정도이면 대화가 될 수 있다고 해요. 따라서 한자는 현재 약 86,000자 이상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누구도 그 정확한 한자의 수는 잘 모릅니다. 오늘 새로 생겼다가 또 불필요하면 없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자는 정부에서 1,800자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중학교 900자, 고등학교 900자를 가지고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1,800자를 기준으로 해서 국가공인 3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급은 2,300자, 1급은 3,500자, 그 다음에 특급이나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한 5,000자 정도 되는데 이번 강의 50강을 통해서 국가 공인급수 수준,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초학자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1,800자 이상은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강부터 10강까지는 한자의 일반적인 그 개론 부분을 포함해서 그 관련된 글자에서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해서 1강마다 한 강의마다 약 30자 이상을 익히도록 해서 50강을 하게 되면은 1,500자,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되면은 약 1,800자에서 3,000자까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이 서당에서 공부했던 방식과 또 그동안 공부하면서 전공도 하고 또 다양하게 이 강의를 하면서 본인이 이 느낀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어려워하는 이 한자를 모든 사람에게 쉽게 전파할 수 있을까에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강의를 할 생각이고 그 기준은 부수 214자를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하되 1강부터 10강까지는 한자의 일반 개요 부분, 그 다음에 그 이후는 부수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부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한자들을 풀이하고 자원풀이를 하고 또 관련 성어들을 공부해가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매 강의마다 초점을 부수에다가 두면서 이번 강의가 끝나게 되면 인성도 함량이 되고 또 우리가 한자를 습득을 해서 우리말도 잘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도움이 되도록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필요성과 강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숫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1에서부터 10까지 먼저 쓰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에서 10까지 이러면 10자가 되는 거죠. 10자가 되는데 과연 이 1에서 10까지는 이제 우리가 자연수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한글로 하면은 하나, 둘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알파벳으로 하면은 A, B, C, D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한자에서 이것을 지사문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추상해서 이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우주 전체를 한 덩어리 하나로 생각을 하고 그동안 변천되어 와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그리고 이 일자라고 하는 게 주역에서는 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한일. 그런데 요 일자는 간체자로 쓰면 이렇게 또 쓰지만은 번체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번체자. 갖은 자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이 한일자예요. 한일. 여기서 요 부분에 한일자가 있죠. 이것이 요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자로 쓰면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한일. 만약에 우리가 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1만 원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 갖은 한일자를 써야 되겠죠. 이 한일자를 쓰게 되면 하나 이렇게 더 그러면 2만 원이 되고 또 두 배로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갖은 한일. 그 다음에 두 이자는 이 숫자 중에서 부수자에 해당이 돼요. 부수자. 요 한일자하고 요 두 이자하고 부수자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팔자하고 요 십자는 부수 214자 중에서 물론 나중에 부수 공부는 또 별도로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숫자에 나오는 이 1에서 10까지 10자 중에서 1, 2, 8, 10 요 네 자는 부수자에 해당이 된다. 이미 부수 214자 중에서 네 자를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두 이자는 역시 이 위에 있는 것은 하늘이고 밑에 있는 것은 땅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지사문자인데 우리가 상상해서 추상해서 만든 글자이다. 하늘과 땅 이것을 둘로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눈 그 내용을
표시한 거죠. 그런데 이 두 이자도 가전자로 쓰면은 이렇게 써요. 두 이. 여기 보면 요 두 이자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두 이 해서 이렇게 약자로 쓰는 거예요. 이것도 가전자예요. 두 이. 그 다음에 석삼자는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사물. 그런데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존재, 그게 사람이겠죠. 그래서 천지인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삼이라고 해요. 물론 이 삼자도 가전 석삼자가 또 있죠. 이렇게 석삼, 석삼 이렇게 쓰는데 여기 보면 요 삼자가 또 있어요. 요 삼자가 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석삼. 그 다음에 이제 넉사자는 본래 이 산대를 4개, 이 산대 주역에서 이제 그 산대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산대를 하나, 둘, 셋, 넷 여기 석삼자 같으면은 1, 2, 3, 4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 변해서 그동안 세월이 지나오면서 변해서 이렇게 넉사자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넉사자 들어가는 글자가 사방 뭐 이런 거 있겠죠. 사방 이렇게 하면 모방자인데 이렇게 하면은 사방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 사방이라고 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넉사. 그 다음에 다섯 오자는 역시 이 산대 뭐 막대기라고도 하는데 이 산대가 5개가 있는 것을 이것이 이 변형된 거예요. 이렇게 이 5개를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하면 이것이 위로 와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변형된 글자이다. 다섯오. 이 다섯오자는 이 두 이자 부수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두 이자를 써놓고 이렇게 아래 위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글자의 모양이 또 이렇게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섯오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 둘,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하늘은 요게 하늘인데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면 오행으로 나온다 해서 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다음에 또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여섯육자는 이 8팔자 부수에 해당이 되는 글자이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육촌이다. 그 다음에 뿔각자를 쓰면은 육각이다. 요거는 각이고 이거는 촌이니까 여섯육, 육촌, 육각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익혀 나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일곱칠자는 이러한 어떤 선이 있는데 이러한 그 산대 하나가 있는데 이걸 칼로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곱칠인데 여기에 이러한 칼이 오게 되면은 이걸 다시 쓰면 일곱칠자에 칼도자가 들어가면 이게 끊을 절자가 돼요. 이렇게 한 방에 끊어버려. 칼 가지고 한 방에 끊어버린다. 끊을 절. 끊는다 해서. 끊을 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한 방에 끊어버리기 때문에 모두 채도된다. 그래서 요 한자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만들어 가지고 다시 또 다른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 선이 있는데 칼로 한 방에 끊어버렸다. 그러면 끊을 절 다 끊었으니까 모두 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 활용할 때는 만약에 여기에 한일자가 들어가면 일절도 되고 일채도 되는데 우리가 어디 음식점이나 그 술집 같은 데 보면 안주 일절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있어요. 안주 일절 하게 되면은 끊을 절자니까 안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집에는 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안주 일채 하게 되면은 모두 채자니까 안주가 거기 필요한 안주가 모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말을 뜻을 알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팔자인데, 여덟 팔자는 요 부분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붙으면은 이 드립자가 되어버리겠죠. 들어간다고 하는 드립자가 되는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덟 팔인데, 여덟 팔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으니까 나눌 팔. 이 나눈다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손으로 이렇게 양쪽에 손가락 4개씩 해서 이렇게 하면 나누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양쪽에 나누어져 있으니까. 나눌 팔, 여덟 팔, 손가락 4개씩 해서 똑같이 나누었죠. 그 다음에 88. 이렇게 판다고 하는 것은 나누면은 거기가 구덩이가 생겨요. 88.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뜻이 있는데 이것을 나누기를 가장 먼저 나누고 그것을 개인이 공정하게 가지고 간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이렇게 나누고 요게 444 마늘 못자 사사로울 사자인데 이게 여기 들어가면은 공평할 공자가 돼요. 공평할 공. 공평공자가 되는데 공평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라고 조금 이제 어려운 글자로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이제 힘쓸 무자가 되는데 공무, 요거 힘쓸 무. 그 다음에 인원원, 인원원도 되고 사람 원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공무원이 되겠죠. 공무원. 그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요즘 뭐 공무원 응시자도 많다고 하는데 공평하게 공평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백성들에게 더 많은 힘을 주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차별을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 글자도 이 여덟 팔자가 위에 올라가 있다. 나눌 팔, 아주 양쪽에 4개씩 똑같이 나누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 공자 여덟 팔자가 밑으로 가는 글자도 많이 있죠. 뭐 밑으로 가는 글자들이 이 갖출 구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법전자도 있고 많이 있죠. 무수히 많은데 어쨌든 간에 여덟 팔자가 이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홉 구자는 요 삐친 별자를 먼저 쓰고 오른쪽에 있는 요 글자는 새을자예요. 새을. 새가 날아가는 모양이에요. 새을. 새 모양이다. 아홉 구지요. 이 아홉 구자는 이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입니다. 가장 큰 수이고 그 다음에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음과 양을 결합한 글자인데 본래 이 주역에서 이 가로 긋는 글자 이것은 하나를 뜻하고 또 옛날에 이렇게 그 숫자를 따질 때 이 종으로 이렇게 세워놓는 거는 이제 10개를 뜻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와 이것을 글자가 변해가지고 10자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가로 쓰는 획을 요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세로획을 나중에 쓴다. 이것을 기억하면 되고, 이 자연수 중에서 큰 수는 9구자이고,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된 숫자예요. 완성된 숫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십진법을 사용합니다. 열 십자에다가 나아갈 진, 요거 나아갈 진, 법법.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는 것이 법이다. 물처럼 하는 것이 법이다. 그래서 십진법이라고 한 이것을 세계적으로 사용한다. 그 십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1에서 0에서 9까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 완성된 수가 되면은 하나 올라가고 또 이렇게 반복해서 또 빌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십진법이에요. 십진법.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숫자에 대해서 첫 시간이니까 공부를 해 봤는데 1에서 10까지가 이제 십진법이니까 이제 기준이지만은 1보다 더 적은 수도 있죠. 숫자가 이 더 내려가면은 할, 할, 푼, 뭐, 리, 쭉 있어요. 할, 푼, 리, 모, 사, 홀, 미, 섬, 사, 진, 애, 묘, 막 계속 내려갑니다. 아주 적은 수. 제일 적은 수가 허공. 허공. 허공이라고 노래도 있는데 허공이라고 이렇게 써요. 빌허, 빌공. 이 허공이죠. 허공의 그 마지막 단계가 청정이에요. 청정. 맑을 청자. 청정. 허공, 청정. 청정이 가장 적은 숫자예요. 숫자로 따지면은. 그 다음에 맑을 청자, 이거 깨끗할 정자, 청정. 이게 가장 적은 숫자이고, 반대로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가장 큰 수로 가게 되면은 10, 그 다음에 100, 100, 100, 1000, 그 다음에 만, 일, 십, 백, 천, 만 쭉 올라가죠. 억조, 경 이렇게 올라가는데 황하사, 아성기, 나요타 쭉 올라가요. 올라가서 저 꼭대기 제일 꼭대기 올라가면은 불가사의 우리가 얘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 가장 큰 수는 무량대수예요. 무량대수. 없을 무자에다가 무량대수다. 이렇게 쓰는데, 자, 무량대수. 이걸 줄여서 무량수라고도 하고, 불교 용어이기도 하죠. 무량수전, 뭐 이렇게 해서, 무량대수. 가장 큰 수는 무량대수고, 가장 적은 수는 청정이다. 그 다음에 1에서 10까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십진법이다. 이걸 한자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관련된 한자들을 공부하려면 또 수없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한자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 50강을 하면서 초학자라 하더라도 처음 한자에 접하는 사람이 초학자예요. 나이가 많든 뭐 적든 이거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이 한자의 이 어려움, 또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쉽게 익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와 같이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시간에 숫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고, 10강까지는
한자의 일반 개요를 설명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부수 214자를 이렇게 매 강자마다 나누어서 거기에 관련된 부수의 그 해설과 그 다음에 관련된 한자의 그 자원풀이 그리고 관련된 한자의 성어, 성어에는 물론 고사성어도 있죠. 이런 내용들을 쭉 종합해서 강의함으로써 누구든지 쉽게 한자를 습득해서 적어도 국가 공인 급수 일상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1800자 이상, 3500자 뭐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그 정도의 그 이 수준을 두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강의할 생각입니다. 다음 강의는 그 한자의 기원,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데 이 한자와 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지, 도대체 사람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한자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